이번 주말부터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각 후보 캠프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슈를 쏟아내고 있습니다. 요즘 보면요, 이슈가 딱 나왔는데 금세 다른 이슈가 덮어버리는 바람에 이게 도대체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. 설 연휴 민심 대예측 이슈로 턴다입니다. 오늘 특별히 저와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눌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네. 야, 이게 처음 나오는 것 치고 굉장히 자연스럽네요. 이게 뭐죠, 근데? 오늘 뭐 설 연휴라고 우리 제작진이 우리 저 천시민심 그 승승장구를 위해서 네. 시작하기 전에 한 잔씩 마시고 가시죠. 야, 이 천신민심 역사상이 처음 제가 있는 일인데, 따겠습니다. 네, 이거 한 잔. 우리 이거 PPL은 아니죠? 예. 싹 가리고 좀. 네. 그리고 제가 디지털 국장 된 기념으로 출연하게 되는데 그 축하의 의미도 있습니다. 아, 이것도 벌써 확 땡기가 안녕하세요. 안주 없네. 자, 하여간 우리 저 또 이렇게 천신민심의 뵈니까 또 색다르네요. 여여. 네. 이 사실 설 연휴가 되면요, 이 가족들이 모이잖아요. 그렇죠. 이제 뭐 오미크론 때문에 이번에는 많이 못 모일 것 같긴 하더라도 네. 그래도 20대 또 주목받는 게 20, 30대 아니겠습니까? 그 다음에 이제 40, 50대층, 그 다음에 어르신. 일단 이제 3대가 다 이렇게 모이게 되는 이런 이제 계기가 될 텐데 이때 형성되는 대선 민심이 아마 향후 대선판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계기가 될 것이다 하는데 뭐 대부분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. 김건희 녹취록 대 이재명 녹취록. 이게 설 연휴 밥상머리를 지배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이 이슈를 먼저 시작해 보는 게 어떠신지. 녹취록 대선이다. 근데 이게 뭐냐면 어떤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이런 이 논란이 아니고 이 주로 이제 이 녹취록, 그러니까 뭐 몰래 했든 뭐 공개적으로 했든 그 녹음된 걸 가지고서 그걸 폭로하면서 상대 후보를 흠집내는 그런 네거티브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선거 아니겠습니까? 80대 어르신께서도 이 논의를 나오고, 근데 그분도 나라를 걱정하는 보수고, 50대 주부도 이 문제를 얘기합니다. 근데 그분도 역시 나라를 걱정하면서 얘기를 합니다. 그렇죠. 정말 흥미진진하더라고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개별 프레임, 일부 개별 프레임은 마타도나 네거티브가 아니라 이거는 뭐 좀 검증이나 수사의 영역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일부 있었습니다. 그래서 더 재밌었고. 근데 다만 선거에서는 이미 같은 걸로 워낙에 지금 윤석열 후보 쪽에서 잽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국면 전환을 위한 뭐 한 방은 없다. 이런 이제 관측들이 나올 수 있겠죠.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. 한 방이 없는 소재지만 잔잔한 잽이 결국은 물리적인 데미지로 가서 더 치명적일 수 있는 거는 여론조사나 드러난 표심에서 읽을 수 없는 국민 정서죠. 그러니까 국민 정서상 윤석열 후보의 그러니까 향후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김건희 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, 프레임, 도덕성 이런 부분으로 이어지면 사실 윤석열 후보에게는 치명적이 되지 않을까. 특히 이제 김건희 주술 비선 논란 프레임이죠. 근데 이 주술 비선 논란하면 우리가 연상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최순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로 이어지게 지금 여당은 만들고 있고 부정적인 이미지의 몫은 윤석열 후보에게 간다. 그래서 길면 길수록 불리하다.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됐습니다. 그 말씀을 요약을 하면 네. 7시간 녹취록, 그 김건희 씨 녹취록이죠. 네. 그 녹취록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. 뭐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네요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저는 좀 약간 그게- 생각이 좀 다른데. 그게 또 하나 제가 좀 네.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야당에서 그와 관련해서 입장들을 쏟아냈는데 네. 무수히 많은 입장들을 격하게 쏟아냈어요. 그러니까 거짓 플레이입니다. 또 하나는 왜 이재명 욕설 논란은 보도를 안 하느냐, 뭐 이런 것들 등등등등 보도했는데 그 이면을 이제 보면 야당도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. 뭐냐면 국힘이 가장 아파하는 최순실 비선 실세 논란. 그것과 이제 매칭이 된다. 이 부분을 연상케 하는 거를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.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힘도 정세호라고 이제 우리 총장님께서 1편에서 말씀하신 이슈가 이슈를 덮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략적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.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김건희 씨 논란을 10년 전에 욕설 논란으로 과연 묻을 수 있을까? 그 부분은 뭐 유권자들의 몫이라고 판단합니다. 그 김건희 씨 배우자 문제에 대한
그 녹취록 논란이 또 전체적으로 이런 구도조차를 깰 수 있는 그런 그 파괴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그 전문가들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 이슈가 이슈를 덮을 수 있을까? 아, 예. 오히려 이슈와 이슈가 충돌해서 물리적으로 파괴력을 더 높이는 경우.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또 판단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현재 분위기를 봐서는 이 부분이 계속 지금 그 수그러들 듯 하면서 양쪽 그 싸움이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빨리 차단을 해야지 선거를 제대로 끌고 갈 것이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를 재확산시켜야 그나마 박스권에 있는 표심을 좀 벗어나지 않을까 네.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. 근데 이제 그 지금 사실 말씀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아마 소위 무속, 그래서 거기서 등장하는 법사 이런 분들이 실제 이제 국정에 또는 이제 그 관여할 여지가 좀 있지 않는가 하는 국민적 우려, 불안감들이 아마 이제 있고 의구심이 있는 거죠. 그것이 이제 상당히 그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하는 점을 이제 지적하신 것 같아요. 제가 드는 생각은 그거를 그 속에서 느낀 섬뜩함. 아, 그 정도로 충격을 좀 예. 충격적으로 받았다는 예. 뜻이네요. 그 최순실을 넘어서는 국정농단 우려. 다음 주에 또 2차가 나오고 또 2차에서 또 다른 그 폭발력이 있는 프레임이 나오면 결국은 밥상머리 토크의 주제는 김건희 씨가 될 것이다. 왜냐하면 그만큼 김건희 씨가 이슈의 중심에서 지금 많은 프레임들을 생산해내고 있다. 근데 그것이 선거에 어떤 식으로든 크든 작든 영향을 미칠 것이다. 그래서 두 번째 프레임은 뭐냐면 이재명, 윤석열 초접전 양상입니다. 네. 그러면 30일이 됐든 30일이 됐든 양자 토론이 이제 예고돼 있는데 양자 토론 과연 변곡점이 될 것인가? 제가 될 것인가라고 한 이유가 이런 수동태를 쓴 이유가 변곡점은 본인들이 원해서 변곡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. 네. 본인들은 그렇게 하고 싶죠. 근데 국민들의 표심이 과연 변곡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? 그것들은 이제 각자 준비하는 몫이라고 보고요. 제가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좀 이렇게 가져왔는데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23일 날 한국 갤럽 지지도를 보면 이 후보 34, 윤 후보 33. 그 최근에 이제 코리아 리서치, 한국 리서치 등 그 4개사 지지도 보면 이제 34, 33 네.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이 후보, 윤 후보. 어쨌든 이런 박빙 승부 속에서 이제 양쪽 녹취록들이 공개가 되고 리스크가 터져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변곡점으로 삼을 만한 이슈가 지금 계기가 없다는 거죠. 양자 토론이 그 중간에 그것도 절묘하게 설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밥상머리 물가 토크에서는 주요한 선거 쟁점 논란이 될 수 있는 쟁점이 되겠다. 어떤 주제가 좀 주요 그 토론에 양자 토론이 됐든 사자 토론이 됐든 토론의 중심 이슈가 될까요? 두 분 다 정책 선거로 가려고 아주 싱겁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하지만 싱겁게 끝나더라도 이미 그 후보를 정한 그 각 진영의 지지 표심들 말고는 네. 중도층에서는 어쨌든 표심을 흔들 만한 어떤 계기가 나올 겁니다. 근데 그것들이 누가 더 그 중도층을 그 표심을 자극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한 측에서들 각자 할 것 같고요. 의외로 싱겁게 끝나는 양자 토론이라도 이것이 시점이 네. 워낙 그 민감한 시점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상당 부분 이재명 후보는 박스권에서 탈출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상승세를 이어가려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를 박스권에 가둬두려고 하는 전략으로 갈 것은 뻔하기 때문에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. 정책 선거로 간다면 뭐 20대를 그러니까 자극하는 정책 선거를 간다는 거예요? 네. 아니면 네거티브적 공격이 행행할 거라고 예측하냐고 어떤 걸 정책 선거로 가겠죠. 네거티브는 이미 양쪽 다 출혈이 심해요. 그리고 본인들 후보들이 직접 네거티브를 꺼내는 순간 지는 게임이 될 것이다. 그래서
그거는 뭐 진영 쪽에서 수없이 잽들을 날릴 것이고 둘은 국민들 앞에서 첫 토론인 만큼 철저히 그 국정 수행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노력할 것이다. 이재명 후보의 지지세는 뭐 꺾이진 않았어도 그냥 계속 정체되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뭔가 좀 전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고 김건희 씨 녹취 내용 어제 공개됐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 어떤 반전을 줄 것이다라고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죠. 판단하는 것은 좀 섣부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것만 가지고 아니고 그거는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내는 목소리를 보면 상당히 거칠어요. 네. 그리고 저 문재인 정부와 차별성도 지금 강조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아마 그런 고민에서 나오는 전략적 선택이 아니겠느냐. 지금 박스권에서 뭐 더 이상 머물렀다가는 설 이후에 본인이 주도하는 이 대선 정국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불안감. 이 부분에서 지금 앞서서 설 전에 이것들을 그 차별화를 시켜내고 해야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와 좀 더 공격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한테 그 발언을 가하고 이런 것들이 성공해야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본인이 그 우위에 서고 그 이후에 대선 정국을 이끌어갈 것이다. 가야 된다라는 것들로 그 전술적 선택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뭐 성공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문재인 지지 세력들의 반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이낙연 전 대표께서 이제 말씀하신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유의 발언 이런 발언들이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좀 잡고 있죠. 어쨌든 그 네거티브적인 측면에 있어갖고 그 윤석열 후보 쪽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리스크가 적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 예측해 주셨고, 저는 그걸 예. 내가 그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문제는 역시 이제 설 직전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릅니다만 양자 TV 토론도 이제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. 그것은 아마도 각 후보 간의 이제 실질적인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테니까요.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또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후보 단일화 문제가 하나 남아 있잖아요.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어떻게 예측을 좀 하세요? 저는 뭐 가능성이 없다고. 야, 근데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그 김건희 씨 영향 받을 거다. 또 단일화 없다.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바뀌어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? 이 천심민심 그 오래 하면서 처음 또 이렇게 너무 용감하신 분을 처음 만난 것 같네.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면 천심민심을 되돌아봐야죠. 예, 알겠습니다. 어쨌든 저는 뭐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상대 실책을 기다리거나 또는 뭐 좀 부자 몸조심과 같은 패턴으로는 지금 이런 어려운 난국을 돌파할 수가 없다.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했죠. 무난하게 지는 선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바로 그 이번 설 연휴를 앞두고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점은 분명해 보이고요. 또 윤석열 후보 쪽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정권 교체 여론이 굉장히 높은데 이것을 모두 이제 흡수하지는 못하고 있단 말이죠. 역시 이제 그것이 이제 뭐 배우자 리스크라든가 또 본인 자신의 리스크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국정 철학이나 어떤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 하는 명료한 구체적인 그런 방향이 좀 제시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여전히 그 국민의 입장, 유권자 입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이것을 좀 많이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천 소장님한테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. 네.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그 소위 얘기하는 이제 대북 리스크, 예. 그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의 실패, 논쟁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지금 뭐 오늘 보도에 뭐 당연히 있죠. 있지 않겠습니까? 특히 이제 뭐 이런 우리가 일반론적으로는 뭐 남북 관계가 어려고 한반도의 긴장이 강화되고 북한의 어떤 도발적 양상들이 강화될수록 보수층의 표심이 더 흔들린다.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. 그러나 좀 분명히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에서 쭉 이끌어왔던 한반도 프로세스 전체가 다 5년 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이 또한
여권 이재명 후보의 리스크가 아닐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.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의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한 공이 많이 좀 희석되는 그런 위험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예, 하여튼 뭐 오늘 이옥장과 함께 특별한 천신민심을 했는데요. 또 이렇게 아주 열렬하게 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 천신민심이 빛났던 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그거 같습니다. 같이 한번 해주시죠. 아니 뭐 시간 되면 계속해서 불러주십시오. 합시다 이거는. 네, 오늘 천신민심은 아니, 뭐. 여기까지입니다. 드세요. 네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인사하시고. 예, 고맙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더 많은 돈의 뉴스와 정보를 얻기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